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제 소개해야 되는 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빌롱잉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유니크니스도 생각해야 된다. 해서 2x2 모델의 4분면을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클루전에 그게 인클루전이라면 고유성도 개개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그런 독특성, 고유성 이런 것들도 조직이 잘 담아주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소속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소속감도 잘 느끼게 해주고 그러한 것이 이제 실현된 것이 이제 인클루전이라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실현하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랑 다르면 좀 싫은 게 있잖아요. 나랑 다른 거로부터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나랑 다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지연, 학연, 성별, 연령대 그래서 그냥 뭔가 끼리끼리 이런 게 유유상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자꾸 서로 배제하고 편가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인클루전의 문화와 프랙티스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배제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포용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배제한다고 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전 쿠파에 일하는 크루인데 배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실용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엘라가 이 논문 열심히 읽어가지고 저한테 ASA 이론은 안 다룰 거예요? 물어보셔가지고 ASA를 한번 살짝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ASA 모델이라는 게 이제 조직 심리학에서 조직 문화와 이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느냐 이제 이걸 설명한 건데 A가 attraction이에요. attraction. 그다음에 S는 selection. 그래서 attraction은 이제 매력, selection은 선발, 그리고 attrition은 이탈. 이제 이렇게 해서 ASA 모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attraction은 이제 개개인들이 가지는 가치, 신념, 성향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조직에 끌린다는 거예요. 우리 입사의 대상을 이렇게 선택할 때 저 회사 조직 문화가 좋아서 나는 거기 지원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이런 거에 맞아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자율근무 거긴 자율근무한데 나의 가치와 신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는 업무 분장이 명확하대. 나는 업무 분장이 명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회사를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계속 다양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양성이 줄어들겠구나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인이에요. 백인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흑인들이 잔뜩 있으면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눌러 앉아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디 한인 회사 없나 하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한인이 한 명도 없는데 가는 게 되게 어려울 그죠. 그런 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다양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세그리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인위적인 개입은 사실 뭐 매력은 그냥 느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는 주체가 뭐 발산을 하는 작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포커스가 선발과 이탈에 좀 포커스 돼 있다고 생각을 그런 할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뽑는 데서도 그죠, 선발. 저희도 보세요. 저희도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면접을 해왔던 과정을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와 좀 우리 회사 문화와 좀 달라 보이고 그러면 이 사람 들어오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배제시키는 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에서 동아리, 요즘 동아리가 많이 죽었지만 제가 다닌 80년대에는 동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 뭐 보고 갔을 것이냐. 그리고 동아리 멤버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았을 것이냐. 당연히 유유상종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지금 같이 필드에 있는 지인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지인이 HR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놀란 경험이 본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HR 부서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업 부서 있잖아요. 현업 부서 팀장님이랑 같이 어떤 지원자를 본 거예요. 선발 과정에서 봤는데 뭐 그 지원자가 어떤 면에서 어떻고 저떤 면에서 저쨌다고 느끼는 바가 현업과 HR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견이 단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이미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스테레오타입이 딱 생긴 거죠.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HR 담당자로서 하게 됐다는 얘기를 훌륭한 하시더라고요. 인식이네. 네, 그걸 그래서 인식했다는 것 그걸 봤다는 게 대단하고 그래서 오. 본인은 이런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데는 선발 담당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잘 다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사실 현업에서는 그걸 이렇게 HR처럼 자신의 실무로 다루진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흔히 이제 뭐죠? 이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이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라도 하면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단일 민족 국가 이런 거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일사불란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정당에서도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그걸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매력, 어트랙션이 있고 그렇게 끌리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데 이제 뽑아놨는데 거기서 또 이제 차별성이 생겨날 거잖아요. 뽑아놨더니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질적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나는 여기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인사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리스를 선발할 때 굉장히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를 내가 적극적으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에 대한 어떤 파문을 던지고 싶은 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폭넓게 하는 그런 포용적 그 마음을 키워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었죠. 쿠가 실천을 직접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기쁩니다. 지금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난 에피소드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거부감이라든지 약간 배제하는
하고 불편하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문화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살짝 있었지만 지금은 되게 이제 잘 섞이고 있고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게 특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바람직한 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선발할 때 늘 그걸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동질적인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합격시키는 노력들이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을 찾는 그런 노력도 되게 보여서 그 점은 매우 매우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게 ASLA 모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인플로이 인클루전 이걸 이제 증진시킬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에 두고 있는 이 모델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건 구성원의 작업 그룹 내의 포용의 지각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포용되고 있어. 나를 잘 받아들여주고 있어. 뭐 좀 쉬운 말로는 그냥 나 인정받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좋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아웃감이 뭐 직무 만족도 좋고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잡 퍼포먼스 성과도 좋고 OCB도 좋고 뭐 커미트먼트도 좋고 다 좋대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병통치약이다. 네. 네. 크리에이티비티도 좋고 뭐 근데 되게 지금 아까 저도 그 엘린이 처음에는 나의 이런 개성 같은 거는 굳이 이건 조직 내에서 이걸 막 애써서 표현하려고 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그럴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욕구가 나한테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게 진짜 마음껏 그걸 발휘하거나 또는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한다면 훨씬 창의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아까 저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지각이었다는 생각이었는데, 개인적인 독특함이 온전하게 되게 웰컴 된다면, 저만이 가진 창의성도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또 다른 사람 것과 같이 결합되고 그럴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도 마음껏 꺼낼 수 있고 좀 다양한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성이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활발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는 이제 저는 늘 퍼실테이션을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담아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잘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가 조직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걸 잘 모아서 하나의 우수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프로세스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비용에 대한 생각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이제 항상 다이버시티에선 저희가 그것을 다루어내야 하는 비용이 항상 같이 그렇죠. 가는 네. 거니까 시간이나 뭐 모든 자원이 풍부하면 뭐든지 담아 내겠지만 사실 그런 갈등 발생에 따른 뭐 리더나 조직의 비용이 수반이 되니고 혹시 나중에는 여기서 그 비용의 최적화도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물론이에요. 근데 그런 그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퍼실테이션의 변수예요. 그거를 퍼실테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 모난 돌들을 막 어떻게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다루어내는 기술을 퍼실테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일반적으로 봐도 성과가 높다. 인클루전이 높은 조직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독특함들을 다루어내는 게 까다롭고 귀찮네라고 할 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어내는 기술이 이제 바로 퍼실테이션이고 그걸 잘 해내는 조직은 훨씬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그 힌트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inclusive climate.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이 그 클라이밋은 풍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어떤 이제 그 팔러시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회사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어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클루시브니스 클라이밋을 조성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여기저기서 나라고 하는 개성과 소속감이 느껴져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클루시브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는 경영 철학과 가치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당연히 뭐 야 그거 골치 아파 이상한 사람 뽑지 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뭐 인클루전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경계선은 세상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언어 자체가 다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를 우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제 손에 들고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근데 이거의 하위 카테고리는 그러면 이거 아이폰, 그다음에 또는 뭐 갤럭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이폰 아니잖아. 스마트폰이지만 아이폰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배제시켜 버린다. 이런 것으로 또 더 세밀화된 배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한편으로 보면 그냥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포용적 자세를 가지면 무엇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뭔가 배제시켜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정말 다양하게 배제를 시켜서 완전히 근본주의, 순혈주의 이런 거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과연 훌륭해질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철학이 내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 필요해. 요게 이제 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략과 결정을 할 때에도 이제 이거에 기반한 결정과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랙티스에서 그러면 내가 소속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속이 나 진짜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만족감이 느껴지게 하는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저희 회사 같으면 뭐 해외 워크숍 그런 거 갔잖아요. 그때 소속감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 사람들만 갔으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는 갔죠? 소속감이 안 느껴지겠는데요. 갑자기 떨어지셨어. 봐, 이게 지금 니즈야, 니즈.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는 뭐 어찌 했으니까 너는 제외. 이렇게 했으면 소속감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소속감이 안 느껴지겠죠. 돈 많이 벌어온 사람들만 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제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똑같이 취급해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소속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똑같이 사원증을 준다거나, 똑같이 명함을 만들어 준다거나, 뭔가 똑같이 대해주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 밥값이 똑같이 뭐 얼마라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네. 커피 마실 때 법카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프랙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유성도 인정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게 집중이 잘 돼요. 그런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집에서 다 출근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독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저는 휴가를 몰아 쓰는 게 너무 좋아요. 몰아 쓰면 안 돼요. 그 빈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근데 누구는 저는 매달 하루씩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고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존중되는 그런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는 뭐 혼자 일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이렇게 팀을 좀 짜주세요. 그래야 좀 일하는 맛이 나지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는 저는 그냥 다큐멘테이션이 좋습니다. 누구는 뭐 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느냐. 무슨 소리야? 이것저것 다 똑같이 잘해야지. 이걸 이제 강요하면 그게 이제 고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랙티스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리더들은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셨나요? 그것이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유성의 예시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간 좀 더 이렇게 그것은 좀 뭐 이렇게 근데 쿠가 이렇게 심플한 예시를 들어주신 거니까 근데 뭐 좀 더 독특한 이제 예시가 뭐가 있을지 떠올려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어떤 부분을 채울지 뭐 어떻게 개입을 할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원한테 질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정성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클라이밋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리더는 그래서 어떤 철학을 여기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세분화해서 많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지신공이나 논문에서 다룬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요즘 않구나. 엘라가 지금 리더가 되고 싶어서 막 궁금해진 게 많아졌어. 이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공정성은 어떻게 공부할수록 하지? 어려워요. 네. 공부할수록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근데 그 가장 기본은 세 가지 스킬인 것 같더라라고 제가 에포케 리더십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하는 능력, 멘탈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거는 근데 모델링을 이제 잘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것저것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직지신공을 많이 들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화죠, 대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단하고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즘 뭐 엘라가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대화들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사실 자기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런 것도 말해도 되는 건가?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가? 뭐 이런 판단이 처음에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쿠가 물어보는 게 이런 측면이겠구나.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지금 우리 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읽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지난번에 그거 우리 유니크니스 공부했었는데 혹시 엘라가 이렇게 발휘하고 싶은데 뭔가 제지되고 있는 유니크니스 이런 게 뭐 요즘 혹시 그런 거 생각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소통, 대화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대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회고하는 워크숍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쭉 보면 개개인들 사정에 뭔가 맞추어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뭐 집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뭐 집에 잠깐 갔다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회사로부터 제지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독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적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독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이제 뭐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자리에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사실은 소통 하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대화, 그다음에 퍼실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물론 이게 모델이긴 하지만 뭔가 지각만 하는 걸로 저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저렇게 많은 아웃컴이 나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생략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거를 제대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겠다. 수치화할 수 있어야 뭔가
저 아웃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자 개인의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을 변수로 넣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 이제 뭔가 쓰여져 있을 때 물론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로 반대로 내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각을 쓴 이유는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반대로. 내가 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냥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자기의 지각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를 떠날지 머무를지를 선택한다. 객관적으로 다른 회사 대비 이거 사실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나중에 뭐 나가서 후회하거나 그러거나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저는 조직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이걸 높여주려면 뭔가 이제 기준치가 있어야만. 기준치가 있어야 내가 그렇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리더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엘라가 얘기했던 거랑.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약간 그런 수치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강박을 해제시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건 말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아까 뭐 그게 또 그 역시 또 나의 주관적 지각이니까 그런 이제 객관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엘린이 뭐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까 쿠가 얘기해 주신 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뭐 대화나 퍼실리테이션이랑 멘탈 모델링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볼 수 있고, 뭐 어차피 정량적으로 진단한다는 게 뭐 질문지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네, 물어보는 게 가장 좀 키다. 정말 키겠다.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까 대화해보면 어떻게 그렇죠. 느끼고 있는지를 네.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네. 또 사실 그러니까 정말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동시에 그렇죠. 생각이 그게 나는 것 늘 같아요. 베이스에 네. 깔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일깨우는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문에서 이제 설문을 하는데 이제 급여에 만족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급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족한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물어보면 그냥 잊고 살던 거를 아. 물어봄으로 해서 일깨워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도 독특성에 대하여 내가 굳이 여기서 써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잊고 살다가 이제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일깨워지는 거죠. 그런 그럴 수 측면이 있는 있겠네요. 거예요. 네, 정말 대화 스킬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리더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선거 때 되면 이제 막 전화 설문조사 막 면접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건데 뭐 그 물어볼 때 뭐 A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A 당이 머릿속에 남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교묘한 선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론조사 자체가요. 기억 저편에 있던 걸 이렇게 네, 끄집어내는. 네, 네, 네. 요즘에서 욕구를 높여주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조직이 뭐 그렇다면 이런 개인의 개별성에 대해서 중요함을, 그러니까 리더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이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리더가 이 인클루전과 다이버시티의 중요성을 정말로 인지한다면 그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구성원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우리 인사정책 중에 혹시 다이버시티를 저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표현하듯 그냥 동질적인 것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현상들을 내가 좀 관찰을 해서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뭔가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어떤 고유성에 대하여 구성원들도 그 고유성은 그렇게 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독특함이 보장되었을 때 좋아지는 걸 리더가 안다면 그걸 좀 불편하지 않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도와 노력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교하면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와 노예제도가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고급진 그런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조직에 그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 그런 작업이 돼야 되나? 뭐 그런 개입이 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입 중에 중요한 건 우리는 뭐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뭔가 그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그게 뭐 지식이 됐든 취향이 됐든 또는 어떤 뭐 성향이 됐든 그거 상관없이 그러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꺼내보고 같이 실현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초기 단계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하면 뭔 말이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제 예시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미드가 있었어요. 그 미드가 이제 로펌의 이야기인데 좀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케이스를 많이 다루는 이야기였었는데 주인공이 결혼 없이 이제 임신을 했던 여자 이제 변호사가 네. 나오고 그리고 그 변호사의 같은 동료인데 이제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게이 변호사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서로 어쩌다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렇게 그냥 임신을 그냥 하게 됐다는 것이 조직 내에 이렇게 퍼지고 그분도 이제 게이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숨기려고 했었죠, 둘 다.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남자 변호사가 당당하게 굉장히 그런 이렇게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망사와 그런 되게 컬러풀한 옷을 이제 차려입고 출근을 하고 그 여자분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임산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에 임했던 그 에피소드가 전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요렇게 지금 그 조직이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인테그레이션 앤드 러닝 퍼스펙티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앤 러닝. 그래서 이런 이제 독특한 튀는 좀 이상한 또는 뭐 평균과는 벗어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통합해서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성 자체가 조직의 학습과 문제 해결의 훌륭한 자원인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그건 만나서 대화하게 하면 된다. 그게 엘린이랑 저랑 폴란드에 가서 했던 일이죠.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엘라가 얘기했던 이제 현지인과 그 다음에 파견한 사람들의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이제 서로 좀 뭐 미움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좀 덜 되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냥 두면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자꾸 유유상종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같이 자기 생각을 꺼내놓으라. 또 상대에 대한 기대를 말해보자. 또 그 기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들어보자. 해서 서로 말을 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의 과정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게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 방식만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되게 방식이네. 또는 그것도 이거 내 거보다 오히려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네.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뭐 취향,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하고 그 자체가 이제 통합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러닝이 일어나고 그 러닝은 효과성으로 이어진다. 그런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계속 워크숍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편을 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통합적인 그 어프로치를 했을 때 오히려 조직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인클루전의 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인클루전이 진짜 좋구나. 우리 회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네,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게 처음에 한 마리로 그러니까 두 마리로 시작을 해서 그 물고기들이 계속 새끼를 낳다 보면은 외부에 새로운 물고기가 없이 계속 그 유전자만 하다 보면은 열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 근데 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강아지들도 있고 뭐 근친도 사실 그래서 금지가 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무의식 중에 아는데 막상 제가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 뭔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마음이 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다 보면은 뭐 고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열성이 된다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그렇게 고이고 뭔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열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깥 세상은 막 활발하게 그렇죠. 새로운 막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끼리 고인물이 되다 보면 그 열성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걸 알매도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뭔가 맞아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하고 동성애자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거고 뭐 저 사람 뭐 회사 오는데 옷을 뭐 저렇게 입어 이렇게 불편한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새로운 발자국일 수 있겠다. 새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라는 어떠셨나요? 네. 포용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다 만들어내는 그 원천? 네, 원천 근본 이런 게 아닐까. 그걸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포용을 에 대해서 이제 소속감과 개인의 독특성 둘 다를 다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 다이버시티를 이제 다루는 그런 제도들이나 뭐 리더십 역시도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구나 라는 시사점을 얻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나를 마음껏 이렇게 발현하고 싶다 이런 건 사실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내재된 욕구이긴 할 텐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에 들어갔으면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또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활발히 이렇게 개진되는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 정말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막 그런 역동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조직부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쿠마를 듣고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초중고는 항상 엄마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잘 들어, 내 하라는 말 똑같이 해, 잘해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랑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너가 창의적인지 얘기해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회사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마무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